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이거 봐요. 좌파 우파 상관없잖아요. 이거 주제. 상관 있긴 있죠. 네, 사실은 보통 정의당과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저는 그냥 단순 X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단순 X는 아닙니다. 그럼 X부터 한번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 우선 O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끊을 거면 구절을 누르세요. 아니 일단은 저는 사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명제보다는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한번 다시 재점검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게 소년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촉법소년 제도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법이잖아요. 물론 여러 번 개정이 되고 일부 개정도 됐고 전면 개정도 됐지만 이게 최초로 소년법이 언제 생겼냐 보니까 1950년대에 생겼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때는 전쟁이 막 끝난 시기이기도 했고 사회가 너무 혼돈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에는 사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너무 시기가 많이 지금 흘러왔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특히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누리는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 초등학교 선생님인 친구들, 중학교 선생님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그 첫 성관계 맺는 시기도 되게 일러졌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다.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물론 청소년 중에 다수는 아니지만 그 경험을 한 친구들 중에 퍼센티지를 보니까 평균 첫 시작한 게 만 14세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촉법소년 연령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진 시대에 맞춰서 재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5호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아이에게 면죄부를 주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개입을 하고 재범과 성인 범죄로의 이행을 막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년법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입법 취지를 잘 살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성관계 14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성관계가 14세니까 요즘 어린애들부터 모아가지고 순결사약을 하고 이런 거의 시대 정신이 아니라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게 방식이 아니겠죠. 아닌 것처럼 피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말은 소년법 체제는 유지하되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예를 들어 지금 소년법의 목적은 보호와 교화의 목적들을 어떻게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효능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사실 X를 한 이유가 X 했다고 또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X를 한 이유는 교화의 목적의 개념은 아니에요. 분명히 범죄 행위를 한 사실들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엄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지금 저밖에 아이를 키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지식 습득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매체에 의해서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지 사실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어려요. 그래서 저는 이 촉법 소년에 대해서 연령을 그냥 단순히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는 근거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13세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 범죄가 있으면 12세, 11세로 낮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했어. 이벤트성 공약 혹은 정책을 발의하고 추진을 했어. 라는 약간 무책임한 태도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질은 연령을 낮추는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해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혹은 아니면 어떻게 노출되지 않고 혹은 아니면 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연령은 그래요. 연령을 낮춰서 소년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찬성인데 그게 본질적인 핵심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우선은 X라고 했고 그냥 그것보다는 이제
보호 처분에 대한 강화를 한다든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은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과연 이 소년범 제도 내에서 촉법 소년이 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느냐 하나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가 살았던 고향에 되게 많은 동네였는데 이 촉법 소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만 13세면 괜찮은 거잖아요.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만 13세가 중학교 2학년 생일 안 지난 나이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출을 해서 가출팸이라는 데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형들 선배들이 야 너 촉법이잖아. 너가 가서 훔쳐와. 너가 가서 해와. 이렇게 되고 걔네들도 내가 걸려도 난 괜찮잖아. 그러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촉법소년이라는 게 우리가 애들을 정말 그 연약한 존재로서 보호해야 될 존재로만 보고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오히려 그들을 과연 정말 잘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만 13세, 14세 되게 어려 보이는데 만 13세면은 중학교 2학년인데 생일 안 지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2022년도 법무부 발표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전과 18범 촉법 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절도 보호처분 반복해서 전과 18범. 네. 1년에 한 번씩 했어도 이게 1년에 몇 번씩 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에 편의점 점주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학생이 나타나가지고 편의점 점주를 협박하면서 나 촉법 소년이야, 나 때려봐 하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던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우쭈쭈쭈만 해주면은 그러면은 청소년들은 바르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예. 제가 좀 말해봐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언급하신 사례는 당연히 충분히 공감되고 그렇지만 언급하신 사례는 예외적인 그냥 현상일 뿐이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본질이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년 범죄에 대한 그런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피해받는 피해자의 보호도 저희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연령 하향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연령을 낮추면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나요? 형들은 그럼 더 어린 애들에게 접근하게 돼요. 그럼 더 어린 애들이 오히려 범죄에 노출될 수 있거나 이용당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다른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라든지 혹은 아니면 아까 얘기 드린 방식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국가적으로 다른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연령을 낮추기만 한다는 건 오히려 무책임한 것 같다고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무책임하죠. 근데 말씀하시는 교화라든지 아니면 피해자 보호라든지 다 하면서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네. 저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했던 게 그러면 12세는 11세는 언제 그럼 촉법소년 제도가 왜 필요하냐 소년법 왜 필요하냐까지 가는 건데 저의 의견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 지금 소년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보호 처분 제도를 더 강화하고 더 실증력 있게 방어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나이를 낮추는 거는 너무 쉬운 해결책이다. 정말로 우는 사람들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맥락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를 낮추는 걸로 그냥 땡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몇 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70몇 년 된 게 만 14세를 정한 게 우리가 70년 전에 정한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럼 이거 우리 14세 말고 한번 13세로 해보면 어떨까? 12세로 해보면 어떨까? 이거를 토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거 낮추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네. 낮추지 마 절대 안 돼의 개념이 아니라 한번 낮춘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나 정책들을 적절하게 아직 최고 효용성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낮출래 우리 그냥 낮추자 낮췄어요 그럼 그 다음도 계속 낮춰야 돼요. 이거는 그냥 회피예요. 왜냐면 낮춘다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낮출 건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를 했어. 너네가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른 너네 잘못이야. 라는 그거는 무책임한 어른이고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한 생각합니다. 가지 이호엽 대변인께서 네. 말씀하신 거 두 가지를 조금 더 반박하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촉법소년이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아라고 하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방식이 다른 것이거든요. 형법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뭐 보호처분이라는
것으로 이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아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고요. 저도 사실 아까 그 부분에서 버터도 근데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이 너 촉법이니까 너가 해라 이렇게 한다. 그거는 맞는데 네. 보호처분 그거를 하에서 이제 보호 처분을 그러니까 받게 보호 되죠. 처분을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아, 예를 사실은 들어 어차피 소년원에 가는 가는 거죠. 거, 그러니까 소년원에 간다라는 거를 네, 두 가지 얘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두 번째 거는 아까 그 전과 18번 사례를 얘기를 드셨는데 네, 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그 한 명의 사례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게 공포의 그냥 정치거든요. 공격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겠지요. 그쵸, 그쵸. 그렇지만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어떤 그 기준을 정할 때에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례 하나로 가지고 우리가 성급하게 그걸 확대 해석해서 근데 애초에 지금 소년법에 들어갈 만큼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비율이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외적인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법을 적용해 줄 건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두 가지 예시를 그냥 들어드린 그러니까 거고. 저는 전과 네. 18범 얘기 나왔을 때 네. 제가 주목한 거는 이 사람이 전과 18범을 한다고 나쁜 사람이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전과 18범만큼 제대로 된 보호 프로그램 작동하지 못했다는 거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인들도 교도소가 얼마나 정말 열악한 인프라에 있잖아요. 성인들의 재범률도 우리나라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교도 인프라도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적 지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근데 똑같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 똑같은 인프라를 하면 그럼 과연 더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소년 범죄가 일반적인 성인 범죄보다 훨씬 더 재범률이 높아요. 실제로. 높은 이유가 처벌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처벌을 받는 대상이 적어서 절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해야 저는 된다고 보호 생각하세요? 처분의 프로그램들이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인프라, 단순하게 그 소년원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10배 이상 차이 나요. 어떤 그리고 게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네. 그 말씀하신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낮췄어.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되는 사례가 있던가요? 범죄가 예방되거나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낮춰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흉악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낮춘다 만다의 개념보다는 혹은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동의하고 나쁜 놈들이 많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낮춘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그러면은 때문에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다 교화랑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게 있고 그 중에서 낮추는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있는 이 것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 소년법 내에서 그 보호 처분에 대한 효과를 그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고 보호 처분의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처분은 보호 처분대로 우리가 강화하고 애들이 교화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네. 이것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연령을 내리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소년법 챙기고 나서 지금 우리의 국내적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국가적 위상에 그러면은 15세로 올리면 안 되나요? 16세로 올리면 안 되나요? 한번 제가 낮추면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말씀드린 과연 건, 네. 그들을 제대로 교화하고 그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그러니까 가르칠 만큼 노력을 다 했냐 이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고 낮추는 것도 같이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순서가 예, 다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순서가 그게 같이 순서가 가야 되니까. 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유는 그러냐는 거죠. 네. 전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대체적인 학자들의 견해도 그렇고 나이를 낮춘다고 범죄 예방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맞아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낮춘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14세에 해당하는 사람 우리가 확 낮출 수는 없을 거고 현실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아마 14세에서 13세 뭐 많이 낮추면 12세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될 텐데 그럼 만약에 14세에서 13세로 법을 개정했다라는 걸 상상해 봤을 때 14세에 걸쳐 있는 청소년들이 나는 촉법이 아니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범죄를 저지를 만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3세로 낮춰졌다고 해도 저지를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사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연령이 하향된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연령 조정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이 촉법 소년 문제가 공론화된 이유를 살펴보면 나는 촉법이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의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또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 드라마 뭐였죠? 저 드라마도 또 어떤 시원하다, 사이다하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고, 이런 어떤 우리 사회가 여러 번 이런저런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축적된 분노가 있어서 이 공론이 네.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연령을 낮추자 말자 높이자가 아니고, 어떻게 이 지금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이 사회적 공감대를 실현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로 이게 재범률이 높고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정말 참교육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과연 이들을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교화하고 이들이 사회에 다시 재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과연 우리가 그 아이들이 지금 소년심사원이 우리가 한 개예요. 일본은 5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심리 상태고 어떤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말 전문성 있게 준비를 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은 채 단순하게 연령 낮추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연령을 낮추는 건 저는 약간 아까 이제 대변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 나쁜 짓을 하는 소년들에게 처벌을 줌으로써 통쾌한다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자로 보는 거로밖에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실은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과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요.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접촉할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거나 관심을 안 가졌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우리는. 저는 예를 들면 그 범죄를 저지르면 너네가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안 받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보호 처분을 받고 그것조차도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소년원에 가게 돼 있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견학을 가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네는 니네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저런 공간에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어느 정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촉법 소년들이 형사처벌에 준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건 꽤 처분으로 받잖아요. 소년원에 갈 수도 있고 사회봉사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면 촉법소년과 촉법소년이 아닌 사람들이 받는 처분에 그 차이가 뭘까라고 봤을 때, 사실상 소년원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자유가 박탈된 거라서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전과로 남느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로 할 텐데, 전과로 남기지 말자, 만 14세까지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 전과 기록이 남았을 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 또 뭐 제약이 있거나 이런 좀 그 뭐랄까 후회하는, 그 과거에 본인이 조금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록이 남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만 14세까지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 18범인데 나 기록 없어라고 사는 건 사실 범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은 더 어린 범죄자를 만들자가 아니라 더 낮은 재범률인 사회를 만들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포커스가 다시 또 먼저 누르시죠. 안 누르요. 안 누르고 이 얘기를 나왔습니다. 해드리고 제가 슬펐던 이거 오늘 조사하면서 슬펐던 게 뭐냐면, 소년원에 왜 이렇게 많이 안 보내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분들이 이게 교정이나 이쪽 계신 분들이 들어보니까 소년원이 부족해서 맞아. 그렇답니다. 소년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순서는 소년원을 늘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거기서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필요한 건데 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하나는 제 사연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혹시 전과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저는 있어도 말 못할 것 저는 뭐 없지 않아요? 저는 요즘 공직선거법상 많아지긴 공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었거든요. 무슨 건으로? 이제 뭐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투쟁권으로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있어서 어떤 불편이 있냐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이 나아졌어. 옛날처럼 뭐 빨간 줄 그으면 인생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삶의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 출국이 자유롭지 않아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 비자 신청하실 때 어떻게 그냥 신청하세요? 신청만 하면 되죠. 그거는 패스하면 네. 전과 기록 있는지 물어보시죠. 그건 좌파하셔서 예를 들어 우파들 예를 들어 다른 선거법에는 다 5를 누르면 아. 타이크로 돌아가요. 그 이제 비자 신청 안 해보셨죠? 아니야 해봤어요. 해봤는데 네. 당연히 아무 생각 안 그쵸. 하고 하지 우리는. 근데 사실대로 해야 되니까 그쵸.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뭐 좌파 문제라서 대사관을 문제가 아니라 가져야 반대로 뭐 탄핵반대 집회하다가 물리적셔서 나오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설명을 해야 되고 과연 인터뷰를 해야 되는 이런 거야. 일들이 내가 정말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었다. 하지만 지금 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기록에 있냐 없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삐 한번 빌려드- 빌려드- 더비터가 없으셔가지고 그런데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눈치가 같이 없었어가지고. 쓰세요, 같이.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다 좋아요. 전과가 낙인효과 찍는 거 아유 그것도 고민해야죠. 소년원 부족한 거 아유 너무 좋죠. 애들 교화시켜야 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이 논의는 연령 하향과는 떼놓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전혀- 얘기예요. 순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 밖에 가출해 있는 청소년들 보면은 실제로 아까 촉법 소년들도 뭐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보호관찰 처분이랑 지금 만 14사가 돼서 형사법의 대상이 되는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 형도 굉장히 다르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60초 안 되는 인신구속이 끊어- 60초 안 지났네. 계속 끊어버리세요. 아니 저는 인신구속 그러니까 인신구속이라는 것이 행동의 그래서 자유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14세 미만 애들한테 너가 60초 가서 보장해 주셔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뒤끝이 있어요. 좀.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인신의 구속이랑 똑같은 본질인데 지금 저는 하향됐을 때 어떤 일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상을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소년법 처분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더 적은 인원들 왜냐면 지금은 14세 아이들이 판단을 해요. 적어도. 근데 문제는 더 어린 애들은 이게 소년원에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견이 있는데 13세는 더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도 13세는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낮춰도 해당되고 안 낮춰도 해당되잖아요. 숫자를 잘못 말했는데 제 말은 더 낮추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어린애들한테 그 협박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협박을 받은 아이가 적어도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인신이 구속되는 소년원에 간다는 걸 인지하고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촉법 소년들,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라 하면 죄가 없는 걸로 쳐준다가 아니고 죄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가해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회적 공분이 쌓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피해자 얘기는 조금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촉법소년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이 그렇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뉴스를 볼 때에 무슨 중범죄 뭐 성범죄 뭐 이게 일어났는데 얘네가 촉법소년이래라고 하면 사실상 이 친구들도 소년부의 이런 판결을 받고 보호 처분을 받고 이런저런 그 소년원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죄처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분노가 일어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는 시민들도 사실 대부분 이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의 교화를 받는지 사실 소년원에 가면은 오히려 더 범죄에 뭘 습득해서 나온다고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지 제대로 우리가 사회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챙겨서 팔로업 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보여주고 더 알려주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맞는 피해자의 동의하는 피해 회복에 부분이긴 더 한데. 집중해야 되는 네. 것은 맞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 정도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인과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는 좀 또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교도소라는 말을 쓰잖아요. 감옥이라고 안 하고 정직하게 교도소잖아요. 교도소의 본질은 그들이 교도하게 되는 교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처벌의 목적으로만 갇혀 있어서 제대로 이들이 교도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극대화된 게 소년범이라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어떻게 더 제대로 교도할까가 선택지어야 되지. 한 가지 제가 좀 사례를 찾아온 게 있는데 2010년에 덴마크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을 했다가 재범률이 높아져가지고 2022년에 다시 복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가지고 재범률이 낮아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선크림을 바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안 열려. 냄새가 좋네. 갑자기 여기서 선크림을 바르시면 어떡해요? 나는 시작할 때도 바르고 있는데 이게 안 열려요. 내 거. 근데 저 그 말씀하신 거에 궁금한 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했을 때 덴마크에서 예, 덴마크의 사례입니다. 재범률이 범죄율이에요, 아니면 재범률이에요? 재범률입니다. 재범률이 다 따라하는 높아진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측할 수 있죠. 더 연령이 낮은 학생들한테 막 뭐 예를 들면 선배들이 안에서- 부추긴다든지 뭐 약간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건지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추측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뭐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어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게 낙인 효과겠죠. 아마 14세인 친구들이 이제 낙인 효과 때문에 재범으로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촉법소년에서도 우리 일반적인 이 사회를 둘러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학생이 소년원에 갔다 아니면 보호관찰 처분 950호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금 물론 이제 형사법상의 그 전과가 생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일반적인 학교 생활이나 일반적인 학생으로 살아가기에는 이미 낙인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으로 교화하고 또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까 보다는 안 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다 너무 좋은 말이고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 그거에 연령을 낮추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뭐 낙인 이렇게 연령 낮추자라고 한다고 해서 낙인 효과 우린 생각 안 해 아니면은 뭐 교화 우린 생각 안 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안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감하는 거는 이 죄송합니다. 이 촉법소년들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재범률이 막 1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두가 지금 동의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자본의 투자를 되게 인색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동의하실 거예요. 저는 그건 동의 아닙니다. 아닌가? 그러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저는 들어서 우파입니다. 이 아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를 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고민의 지점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소년원에 간다라는 것이 낙인 효과가 있죠. 저도 주변에 그분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년원에 간 거를 낙인 찍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맞아요. 문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는 전과가 있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법체계예요. 지금 우리 법체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소년 범죄를 했다고 소년법에 의한 처분을 받았다는 것도 그럼 이것도 당연히 더 엄밀히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거 피해를 낙인을 지우기 위해 노력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문화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화를 바뀌기 위해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저희 대통령도 전과 사범인데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 맞아요. 그래도 근데 대통령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그런가? 예. 저는 궁금한 게
이건 사실 토론 내용하고 무관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클립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촉법 연령을 낮추자고 했는데 낮추자고 하신 게 아니라 낮추는 걸 공론화하자고 하셨죠? 낮추도록 공론화하자고 했는데 아니 낮추도록 공론화하자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낮추는 거세 아니 대예요. 궁금해서 이제 같은 당이니까 저는 자유롭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당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예, 다른 당은 아니셨던 것도 있긴 한데 저희는 어느 그렇습니다. 당이 그랬죠? 왜냐면 저는 대통령의 저 포지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왕이 아니잖아요. 저분이 무슨 철인왕이 아니에요. 이게 맞다로 결정을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히려 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게 촉법소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레드의 인프레토조와 치유회복 프로그램 마련하는 거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나 주장하고 다른데. 바꾸세요. 그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처럼 그 전에 또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원자력 탈원전 자 그러니까 생겼는데 이걸 너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그냥 국민의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아까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처벌 엄벌주의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짝 논의를 했었잖아요. 이 촉법소년들 중에서도 이제 중대범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뭐 살인을 했다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집단 폭행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연령을 하향하는 걸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게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살짝 엄벌주의를 당연히 엄벌주의인데 당연히 전 초반부터 엄벌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르다고 근데 조금 그거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건 당연히 피해자의 주장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당연히 보호하기 위한 심정이겠죠. 방법이긴 한데 그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애가 더 어리다는 거는 무슨 근거죠? 그 맞지 않잖아요. 매칭되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연령에 있는 모든 아이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전 이 주장 말고도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 사람이 더 처벌을 받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처벌을 받기 위한 건 아니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많은 교화를 받기 위함이 우리의 법책의 목적이잖아요. 저는 처벌을 받기 원하긴 합니다. 처벌을 받기 원하긴 저는 맞아. 나는 그 나쁜 놈들이 처벌을 받는 게 맞아. 근데 연령을 하향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 그게 빠르게 보고 예를 들면 이거죠. 그러니까 13세 만 13세인데 살인을 저질렀어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제일 큰 처벌이 10호 처분. 소년은 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던 거. 소년은 2번이 너무 짧다는 걸 동의해요. 그 소년은 2년으로 과연 이 아이가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 논점은 우리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헌법 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헌법이 어떻게 이 범죄를 대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처벌받는 하는 게 아니라 헌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공화제 질서에서 저는 뭐 헌정 질서 안에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헌법 이내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헌법 질서 밖에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하면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질문은 들은 건 난데 왜 거기서까지 가요? 자, 질문을 들은 건 전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10호 처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주장했었던 건 처분에 대한 강도를 높이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면 소년은 2년, 3년, 4년, 5년으로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저도 되게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적인 문제, 너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사실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수준의 판결일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가 그 이제 범죄자를 이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도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을 때는 찢어 죽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 안 되나?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부모로서 당연한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제도적으로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나? 혹은 아니면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처벌이 더 강해지나? 그러니까 연령만 하향했어요. 근데 처분을 받는 범위만 늘어나고 대상만 늘어난 거지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더 강력한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범위를 늘린다는 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 혹은 아니면 효용성이 있나? 그래서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이렇구나 말을 계속 길게 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는구나.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제가 부모인데 아이들과 대화해 보면 혹은 아니면 저의 아이보다 나이가 있는 형들하고도 보면 굉장히 어려요. 되게 순수해요. 근데 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혹은 아니면 사실 초등학생은 자기들끼리 욕도 하고 이상한 얘기도 하고 야한 얘기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른의 관점으로 야 얘는 진짜 장난 아니구나인데 그들에게는 그냥 언어 표현 수단인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그들은 야 너네 정말 잘못됐네. 얘네들 알 거 다 알아. 처벌해야 돼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범위를 확대해서 야 얘들 다 너 옛날에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낙인 찍고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미래가 있어 라고 해서 그냥 다 낙인 찍어서 그냥 분리하는 것처럼 그런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근데 이 짧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입장 정리를 해주세요는 제가 하는 건가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사례가 있습니다. 안 끝나. 제 동생이 16살이에요.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있는데 알 거 다 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그건 본인이 봤을 때 그런 거겠죠.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쵸, 애예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동생 그러니까 제가 이 동절. 얘기를 한 게 제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제 동생은 그런 애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저도 형사처벌의 목적이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도 아니고 내가 당한 고통만큼 저 사람도 고통을 받아야 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논점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처벌을 해줘야 된다. 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본 게 이제 가해자를 처벌을 받는데 피해자가 이제 그거를 봐요.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언제 정지시킬 것이냐. 인디 영화죠. 네. 저도 근데 봤어요. 그 영화가 말하는 교훈이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가 현대적인 형사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이거 연령을 하향돼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을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강화한다? 처벌을 강화할 대상을 늘린다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너무 어렵다. 근데 회복에 대한 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제 자체가 회복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연령 하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촉법 소년 제도를 아예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를 하면서 촉법소년 없앨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없앤다는 의미가 뭐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촉법소년 그냥 모든 사람이 형사 네 하지만 그거는 똑같이 적용하되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는 재판을 할 때 그 처분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성인에게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사회 봉사를 많이 시킬 수도 있고 그게 지금 그게 지금 보호 처분인데 결국에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는 게 결국에 그럼 다른 점이 뭐냐. 보호 처분도 지금 충분히 벌 받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 다른 점은 전과예요. 이 전과를 받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그게 10세에서 14세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15세를 받는 것은 15세가 전과가 이렇게 그이는 거는 괜찮고 14세는 안 되고 결국에는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14세는 미성숙하고 15세는 성숙해 라고 생각을
사회가 할 것인지 13세는 미성숙한데 14세는 성숙해라고 할 것인지 그건 결국에 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오늘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낮추는 거 안 돼라고 하시는 입장이신 분들은 그럼 15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6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판단 능력을 14세로 보고 그 판단 능력에 따라 책임 범위를 묻는 방식을 달리하자가 지금 지금의 제도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4세에 동의하냐 안 하냐를 볼 게 아니라 14세로 지금 기준되어 있는 것에서 낮추는 것을 동의하냐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명제는 그걸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4세 요즘 14세를 충분히 본인 판단할 거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부대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어서 내가 보기엔 아닌데 나도 몰라. 그 생각 만 14세 못합니다. 못해요. 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거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했을 때 잘못했어요 정도 수준이지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진술 혹은 아니면 이러한 인과관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처분을 받을 받을 것인지 거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는 하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춘기도 접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네. 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과 차이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처벌에 대한 강도 차이도 있죠. 왜냐면은 성인 같은 경우는 뭐 사형까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가지만 이제 아이들의 개념에서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더 적은 수준의 사실은 뭐 징역 몇 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를 더 어린게 혹은 나이를 더 올린다의 개념은 조금 아직 성급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입장 정리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교도소의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있어서 교도소의 문턱을 단순히 낮추는 것이 우리가 더 어린 범죄자를 양성할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만 14세 지금 되어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너무 오래된 옛날 기준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이 꼭 우리 교화의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입장은 아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 만 13세 정도가 적당하다. 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촉법 연령 하향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예를 들자면 교정 인프라라든가 이런 건 다 써보고 소년법의 처분 조치도 더 강화해보고 그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될 것이지 다른 방법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채 바로 이렇게 내리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공론화에 제대로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적용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정의가 회복적 정의보다 사실 후순위라는 것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가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를 한 것은 사실 연령을 13세로 낮춰야 된다, 12세로 낮춰야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니고 이 촉법소년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근원적으로 재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가 X를 한 이유는 연령만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촉법 소년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이만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촉법 소년의 나이를 한 살 낮춘다고 대한민국이 안전해지진 않습니다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써보고 마찬가지로 더 엄벌을 취할 수 있는 지금 촉법소년들에게 더 엄벌을 취해보고 그들에게 알리고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거야 라는 거를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부모든 좀 교육을 해볼 필요성은 좀 있고 촉법소년의 연령은 그 다음에 좀 더 공론화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에 꼭 필요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똑똑한 자외선 차단제 디어 루시 선크림입니다.
가볍고 발림성이 좋아서 피부에 쫀쫀하게 밀착이 되고요. 또 워터프루프 코팅막으로 땀 걱정이 없습니다. 워터프루프. 15,000원 상당의 제품 2개를 지금 1+1 특가로 19,900원에 배송해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배송입니다. 네, 유튜브 더보기란이랑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주일 동안 이것만 계속 쓰고 있거든요. 발림성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역시 그래서 씨. 피부가 오늘도 바르고 왔습니다. 이게 조명 때문에 좀 발라줘야죠. 이게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네. 제형이 굉장히 로션처럼 되게 잘 발리고 백탁 자외선 항상 많이 차단, 없고 미백, 주름 개선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이제 주름 개선 해야 돼요. 필요하네요.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뜻하고 네. 가볍게 발리는 느낌? 네, 제가 요거 지난주에 이제 오. 알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진짜 촉촉해요. 계속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네. 네. 되게 약간 그 유분기보다는 수분기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좀 살짝 크림 같은 촉촉한. 거. 그리고 사실 선크림 이거. 끈적끈적해서 바르기 싫을 때도 많은데 그렇지 향도 않아서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애기들이 바르는 그런 유아용 크림 같은 느낌인데? 많이 맞아, 맞아, 발라도 맞아.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한번 발림성이 바르시고 좋아가지고. 살짝 바르면 또 위에 또 덧바르고 이렇게 하기 되게 좋거든요. 지금 그 더보기란에서 사시면 요게 뭐냐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시원한 냉각 마스크인데 나 저거 꼭 가지고 러닝 하시거나 산책하시거나 등산 가실 때 귀에다가 이렇게 걸고 집회 이렇게 같은 거 나갈 써야죠. 때 그걸 이렇게. 그렇게. 그래 우리 올림픽 공원 갈 때 이거 꼭 써야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요런 것만 사실 지나가다가 사셔도 뭐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요게 1+1 사시면 사은품으로 바로 나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더보기랑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